중국의 베이징에서 군사 전략가로 일하던 리는 어느 날 한국에서 도입한 신형 미사일인 현무-5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우리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니. 리는 의아하면서도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직접 한국을 조사해보고 이 무기의 진정한 위력을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그는 뜻밖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군사 전략가로 30년간 중국의 군사적 발전을 위해 일해온 린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제가 가진 날카로운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를 존경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방 정책과 전략적 계획에 참여해왔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국제적인 안보 이슈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한 현무-5 미사일입니다. 최근 저는 현무-5 미사일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열어보니 이 미사일은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무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무-5는 최대 3형 km 이상의 사정거리를 자랑하며 8톤 이상의 탄두 중량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방어적인 무기체계에 의존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무-5는 공격적인 무기로서 한국이 자주 국방의 힘을 더 키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현무-5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지하 벙커와 같은 견고한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초음 속으로 비행해 적의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현무-5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억제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북부의 주요 군사 기지들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분명히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자신들의 자주적인 군사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현무-5를 통해 새로운 군사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우리도 이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자주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 미사일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무기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무기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기존 군사 전략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새로운 방어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한국이 새로 개발한 미사일 현무-5에 대한 최신 정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보고서라고 생각했지만 보고서를 펼치자마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며 제가 마주한 수치들은 놀라울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현무-5는 기존의 미사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미사일이 가지는 엄청난 사거리와 파괴력은 중국의 핵심 기지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분명히 상부에서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을 테고 대응책을 마련 중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그들의 결정이 충분히 빠르고 강력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무-5가 미칠 파급력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상부회의에서 저는 현무-5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상관들은 저의 의견을 과장된 걱정이라 치부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동맹일 뿐이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라고 상관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하며 제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위성국가가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력과 전략적 의도를 가진 강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회의 이후 저는 상관들의 반응에 실망하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군사전략부서에서조차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의 국방 전략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상부에서 중요한 미팅이 잡혔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감정을 안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여전히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경고했지만 그들은 한국은 그저 미국의 동맹일 뿐이고 진짜 위험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미팅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회의 중 돌연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상관들은 그저 훈련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번 훈련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이 포함된 훈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저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가진 중요한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미팅 후 상관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가갔지만 그들은 저의 의견을 계속해서 무시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적, 즉 미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의 고집과 무관심에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위협 요소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관들의 태도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중국의 군사 전략 전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미팅에서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상부에서 한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보고가 잇따라 들어오자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료 군사 전략가들조차도 제 경고를 무시하며 현무-5 미사일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에 저는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좌절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의 도중 갑작스레 상부로부터 전달된 추가 정보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훈련에 현무-5 미사일을 포함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의존적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그 강력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상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묘한 긴장감이 회의실 전체를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상부에게 더 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중국의 주요 군사 기지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 파괴력은 중국이 대비해온 기존의 미사일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부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후방에 있을 뿐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말은 제게는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자체적인 군사적 위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 후 몇몇 고위 장교들이 저를 불러 따로 대화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한국의 군사적 자립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현무-5 미사일이 단순히 미국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 말이 그들에게는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무지 속에서 저는 깊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을 경시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모든 갈등의 끝은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현무-5 미사일 개발 소식과 그 실체를 완전히 이해한 순간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으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는 경외심과 함께 강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나라로만 보였던 한국이 이처럼 강력한 군사적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군사 전략가로서의 제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현무-5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의 위력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군사적 위협을 넘어 한 나라의 독립적인 군사 기술력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막 뒤에 숨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시기와 질투에서 점차 감탄과 경외심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성장은 그저 운이 좋거나 타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단결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한국의 발전을 과소평가했던 이유는 그들의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제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성공은 단순히 저희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립성과 국민의 힘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들이 이룩한 모든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작은 반도 국가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 그들의 군사력은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군사적 성공은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없다면
그 누구도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한국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발전을 이루어냈고 이제는 그 힘과 영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단순히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넘어 한국이 독립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징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한국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를 시작으로 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저력은 단순히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30년간 군사 전략가로 일하면서 저는 항상 중국의 우위를 당연하게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언제까지나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력에서부터 문화, 방위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보여주는 성장은 단지 지역 강국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그 잠재력은 더욱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군사적 자주성을 이룩했고 이는 앞으로도 더 큰 발전과 도약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며 한국의 성공의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동시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차례가 되었으며 한국이 보여줄 더 큰 성취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저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국에 비해 뒤처진 나라로 평가되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무-5 같은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은 자국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춘 독립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 걸쳐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입증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군사력에서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 경제 성장, 문화적 영향력,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한국은 전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자립을 이루는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같은 대국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나는 그동안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가진 잠재력과 힘을 감탄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혁신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현무-5와 같은 기술력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와 발전을 통해 한국은 분명히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존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더욱 밝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협력하며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중국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한국과 같은 혁신적인 나라들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더욱 평화롭고 발전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하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